성진그룹의 웅장한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반짝였다. 매년 열리는 연말 파티는 단순한 사교 행사를 넘어 기업 내 권력의 판도를 가늠하는 잔인한 전장이었다. 나유는 몸에 딱 맞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아들 한결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입게는 억지로 지어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이 모든 것을 바꿀 기회라고 믿었다. 지난 6개월간 밤낮으로 매달렸던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가 바로 오늘이었기 때문이다. 엄마, 저 사람들이 왜 다 엄마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6살 한결의 목소리가 조용히 귓가에 속삭였다. 나유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아니야, 한결아. 엄마가 오늘 발표할 디자인이 너무 멋져서 그런 거야.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몇 시간 전, 그녀의 직속 상사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강 이사가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와 싸늘한 미소로 말했었다. 나윤 씨, 최종 발표는 내가 할 겁니다. 당신은 그저 나를 보조하는 역할만 하면 돼요. 나윤은 반발하려 했지만 강 이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성진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입니다. 당신 같은 젊은 직원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겠죠. 내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 이사는 그녀의 노트북을 빼앗아갔고 나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성진그룹의 위계질서 속에서 강 이사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윤이 그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스스로의 경력을 끝내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파티가 시작되고 사람들의 시선은 무대 위로 쏠렸다. 강 이사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성진그룹의 혁신을 이끌어갈 새로운 비전,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소개합니다. 강 이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윤이 수없이 고민하고 다듬었던 문장들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처럼 포장했다. 스크린에는 나윤이 디자인한 미래 도시의 청사진이 펼쳐졌다. 첨단 기술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완벽한 그림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나윤의 영혼이 담긴 작품이었다. 그때 한결이 나윤의 드레스 자락을 조용히 잡아당겼다. 엄마, 저 아저씨가 왜 엄마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그렸다고 말해요? 나윤은 아들의 질문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달랬다. 아니야, 한결아. 저분은 그냥 엄마를 도와주시는 거야. 하지만 한결은 나윤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저 아저씨 눈빛이 나빠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한결의 말에 나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6살짜리 아들도 알 수 있는 진실을. 이 파티장의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모두가 강 이사의 화려한 발표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강 이사의 권력과 지위만 보일 뿐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보이지 않았다. 발표가 끝나자 강 이사는 의기양양하게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나윤을 쓱 지나쳐가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생했어요. 나윤 씨, 덕분에 내가 아주 좋은 성과를 냈군. 그의 조롱 섞인 말에 나윤은 몸이 굳어버렸다. 6개월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가슴은 억울함과 분노로 끓어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 굴욕적인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나윤은 한결을 데리고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한결은 아무 말 없이 나윤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길거리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 했다. 그때 한결이 멈춰섰다. 엄마? 한결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나윤은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한결의 검은 눈동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6살짜리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온 노련한 전략가의 눈빛 같았다. 엄마, 한결이가 해결해 줄게요. 나윤은 아들의 말에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결아, 무슨 소리니? 저 아저씨가 엄마의 것을 훔쳐갔어요. 한결이가 다시 찾아올게요. 한결은 나윤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작은 몸은 단단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약한 엄마를 지켜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작은 전사였다. 집으로 돌아온 한결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평범한 아이의 방이 아니었다. 한쪽 벽면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복잡한 회로가 얽힌 컴퓨터 본체들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나유는 이 모든 것이 한결의 장난감인 줄로만 알았다. 그녀는 아들이 보통 아이들과는 달리 컴퓨터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결은 의자에 앉아 손을 뻗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피아노 건반 위를 춤추는 예술가의 손처럼 능숙하고 빨랐다. 모니터에는 검은 화면에 흰색 글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누군가의 시스템에 침투하기 위한 코드들이었다. 한결의 눈빛은 무섭도록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머릿속에 성진그룹의 시스템 구조를 그리고 있었다. 강 이사가 발표했던 모든 데이터는 성진그룹의 메인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터였다. 그는 강 이사의 발표 자료가 단순한 문서 파일이 아니라 성진그룹의 핵심 시스템과 연결된 중요한 데이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강 이사가 권력을 이용해 나윤의 성과를 가로챘듯이 한결은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그들의 시스템을 파괴할 작정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강 이사의 개인 정보 시스템이었다. 한결은 순식간에 그의 개인 메일 계정과 업무 일지, 그리고 금융 기록까지 해킹했다. 그는 강 이사가 나윤의 프로젝트를 가로채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나윤의 성과를 착취해 왔는지를 파악했다. 두 번째 목표는 성진그룹의 내부망이었다. 한결은 그들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했다. 전문가들이라면 뚫기 힘든 복잡한 방화벽이었지만 한결에게는 단순한 퍼즐에 불과했다. 그는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조용히 침투했다. 나윤은 아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굉음에 걱정스럽게 문을 열었다. 한결아, 이제 그만하고 쉬자. 한결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엄마, 조금만 더요. 거의 다 됐어요. 나윤은 아들의 눈빛에서 낯선 결의를 보았다. 그녀는 아들에게서 느껴지는 강한 기운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결은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다. 그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자 모니터에는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것은 단순히 해킹에 성공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성진그룹이라는 거대한 거인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는 의미였다. 그는 강 이사의 발표 자료를 복사하는 동시에 성진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일종의 폭탄을 심어 놓았다. 이 폭탄은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 한결은 이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면 성진그룹의 시스템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들의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컴퓨터 전원을 껐다.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한결은 의자에서 내려와 나윤에게 다가갔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나윤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한결아, 네가 한 게 대체 뭐니? 한결은 나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이제 자유예요. 그날 밤, 성진그룹의 모든 임원들은 평화로운 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제국이 6살짜리 아이의 손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한결의 조용한 다짐이 현실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성진그룹의 정보통신부서, 이 거대한 기업의 심장부를 지키는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 이곳의 직원들은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곧 산산이 조각났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들이었다. 팀원들의 컴퓨터에서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가 뜨거나 인트라넷 게시판에 공지사항이 의미 없는 이모티콘으로 뒤덮이는 현상이었다.
보안팀장 김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어이, 오늘 서버 점검이 있나? 아니면 신입이 실수로 코드를 잘못 건드렸나? 그의 목소리에는 권태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기업의 모든 프린터가 동시에 켜지고 무작위로 복사본을 뱉어내기 시작했다. 프린터실은 흰 종이 폭포로 뒤덮였다. 이어서 임원들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해 그들의 은밀한 대화가 전 직원에게 무작위로 발송되었다. 내용은 별것 아니었지만 임원들은 경악하며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다. 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회장님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했습니다. 팀원 한 명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김진우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최고 등급의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모든 시스템을 잠그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알 수 없는 영상이 팝업되었다. 그것은 한결이 직접 만든 영상이었다. 한결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배경음악은 평화로운 클래식이었다. 그때 화면에 한 문장이 나타났다. 시스템은 당신의 것이지만 정의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영상은 사라졌다. 김진우는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는 즉시 최고위층에 보고했고 보고를 받은 한도진 사장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든 어떤 방법이든 써서라도 그놈을 찾아내. 내 자리를 걸고라도 그놈을 찾아내. 한편 한결은 자신의 방에서 모니터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시스템에 심어놓은 폭탄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공격을 한 번에 퍼붓는 대신 마치 거미줄을 치듯 서서히 시스템을 교란시켰다. 작은 오류들이 쌓여 거대한 혼란을 야기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한결은 성인 해커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의 목표는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한 세력들을 흔들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윤은 아침 식탁에서 한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한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시리얼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나윤은 아들의 눈빛에서 어제와 같은 단호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한결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다. 그날 오후 나윤은 자신의 디자인 사무실에 있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성진그룹의 보안 사고에 대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와, 대체 어떤 해커가 성진그룹을 털었대. 이야, 그 용기 하나는 인정해줘야 해. 근데 신기하지 않아. 공격이 한두 번에 끝난 게 아니래. 마치 누가 가지고 노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건드리고 있대. 나윤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기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로 강 이사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 이사는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불안에 떠는 목소리였다. 나윤 씨, 지금 당장 성진그룹 본사로 와. 당신과 얘기할 게 있어. 나윤은 강 이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의아해하며 본사로 향했다. 그녀가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평소와 달리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다. 긴장감이 로비 전체를 감돌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강 이사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강 이사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강 이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나윤 씨, 대체 뭘 한 거야? 당신이 한 짓이지. 당신이 그 해커와 손잡고 우리 회사를 망가뜨리려는 거지. 나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소리세요? 이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강 이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거짓말 마. 당신의 프로젝트 파일에 이상한 코드가 심겨져 있었어. 그 파일이 전송될 때마다 우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나윤은 강 이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한결의 행동이 단순히 시스템을 교란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디자인 파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그것은 나윤이 겪은 굴욕에 대한 복수였다.
이사님, 제가 무슨 짓을 했다는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나윤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오히려 이사님께서 제 디자인 파일을 훔치고 발표하신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 이사는 나윤의 단호한 태도에 주춤했다. 그는 나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나윤 씨,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건가? 내가 당신의 경력을 끝낼 수 있다는 걸 잊었나? 경력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사님, 나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가 아닌 제 아들이 끝내버렸죠. 이사님이 훔쳐간 것은 단순한 디자인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노력과 사랑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이사님은 그것을 빼앗아갔고 이제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강 이사는 나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들이 해커라고 6살짜리 아이가 그는 나윤을 비웃었다. 정신이 나갔군. 6살짜리 아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가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 나윤은 조용히 강 이사의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아들에 대한 걱정, 강 이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자 나선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녀는 한결에게 달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동시에 그녀는 아들이 벌이는 이 조용한 전쟁의 끝을 보고 싶기도 했다. 그날 밤 한결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성진그룹의 시스템에 새로운 폭탄을 설치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성진그룹의 재무 시스템을 겨냥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성진그룹의 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유포할 준비를 했다. 나윤은 한결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들이 하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정의감을 보았다. 그녀는 한결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이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한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 같았다. 그의 모니터에는 성진그룹의 주식 차트와 재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때 한결의 화면에 낯선 경고 메시지가 떴다. 그것은 외부의 강력한 해킹 공격을 감지했다는 메시지였다. 한결은 놀랐다. 그는 성진그룹의 보안팀이 이렇게 빨리 자신의 위치를 알아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새로운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공격을 분석하고 역으로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화면은 2개의 창으로 나뉘었다. 한쪽에는 성진그룹의 재무 시스템이, 다른 한쪽에는 그를 공격하는 해커의 위치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나타났다. 한결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상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상대는 매우 숙련된 해커였다. 그의 코드는 빠르고 정교했다. 한결은 그 해커가 성진그룹의 최고 보안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외부에 고용된 전문 해커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결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드디어 자신과 대등한 상대를 만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재밌어지겠네. 한결의 작은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성진그룹 본사. 30층에 위치한 최고 보안팀의 컨트롤룸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대의 모니터가 번뜩이는 빛을 내뿜고 수많은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팀원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가장 중앙에 위치한 메인 모니터였다. 그곳에는 성진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해커의 공격 패턴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김진우 팀장은 커피를 든 채로 초조하게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는 IT 업계에서 백상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팀장님, 공격 패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마치 놀이를 하듯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일부러 건드리고 있습니다. 한 팀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젠장,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장난치듯 공격하는 놈은 처음 봐. 김진우가 이를 악물었다.
역추적은 어렵습니다. 이놈은 마치 유령 같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공격에 사용한 서버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마치 우리가 쫓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요. 김진우는 머리를 감쌌다. 그는 이 해커가 단순한 돈벌이 해커나 정치적 목적으로 움직이는 해커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놈의 공격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분노이자 조롱이었다. 그때 컨트롤룸의 문이 열리고 한도진 사장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빛났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컨트롤룸의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팀장,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한도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같은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김진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보고했다. 사장님. 현재 상황은 아직 해커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분석으로는 해커가 단순한 개인 해커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코딩 실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도진은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는 모니터에 나타난 복잡한 코드들을 보며 무언가를 직감했다. 이놈의 코딩 패턴이 익숙하군. 마치 6년 전 내가 직접 개발했던 보안 코드를 해독하는 것 같아. 김진우는 놀란 눈으로 한도진을 바라보았다. 한도진이 과거에 뛰어난 해커였다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그는 그것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팀장, 지금부터 모든 인원을 철수시켜. 이놈은 우리가 쫓아올 것을 알고 있어. 쫓아갈수록 더 깊은 함정에 빠질 거야. 한도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싸움은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김진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사장님, 위험합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를 막지 마. 이놈은 내 신경을 건드렸어. 내가 직접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겠다. 한도진은 컨트롤룸을 나가면서 김진우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강 이사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재무 기록을 조사해 내 직감으로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그놈과 관련되어 있어. 김진우는 한도진의 지시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을 읽었다. 그는 즉시 강 이사의 개인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한결은 자신의 방에서 한도진이 보낸 역추적 코드를 분석하고 있었다. 코드는 매우 정교하고 강력했다. 6살짜리 아이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짜여 있었다. 와! 한결은 감탄했다. 그는 상대방의 코드를 분석하며 그 코드를 만든 사람의 성격과 능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은 꽤나 똑똑해. 그리고 외로워 보여. 한결은 상대방의 코딩 패턴에서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의 코드 같았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보내는 코드를 역으로 이용해 상대방의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다. 한결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고 싶었다. 그는 역추적 코드를 통해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했다. 위치는 성진그룹 본사의 최고 보안팀 컨트롤룸이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아이디는 HDJ였다. 한결은 눈을 가늘게 떴다. HDJ, 한도진, 성진그룹의 사장. 한결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엄마를 괴롭힌 회사의 사장이 그를 쫓는 해커였다. 그는 왜 이 일에 직접 개입한 걸까? 그리고 왜 그는 자신의 코딩 패턴에서 낯익은 느낌을 받았을까? 한결은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그는 한도진의 개인 정보를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의 금융기록, 통신기록, 그리고 그의 과거 행적들. 한결의 손가락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고 모니터에는 한도진의 숨겨진 과거가 하나씩 드러났다. 한도진은 과거에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었고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성진그룹에서 추방되었다. 한결은 그 책임자의 이름이 나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한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나윤은 엄마의 이름이야. 그는 한도진의 사진과
나윤의 옛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연인처럼. 한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 중요한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한도진은 컨트롤룸에서 강 이사의 기록을 분석하고 있었다. 강 이사는 나윤의 프로젝트를 가로채기 위해 수많은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다. 협력업체에게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심지어는 나윤의 디자인 파일에 고의적인 오류 코드를 심어놓기까지 했다. 한도진은 강 이사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리고 그는 강 이사의 기록에서 나윤의 개인정보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 안에는 나윤의 이력서, 신상정보, 그리고 한결의 출생 기록이 있었다. 한도진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출생 기록에 적힌 한결이라는 이름을 보았다. 그리고 출생 기록에 적힌 아버지의 이름. 한도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기억 속에는 나윤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6년 전,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 함께 미래를 꿈꿨다. 그러나 어떤 오해로 인해 그들은 헤어졌고, 한도진은 그녀를 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젠장, 나윤. 한도진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의 엄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한도진은 모든 것을 멈췄다. 그는 컴퓨터를 껐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후회와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해커를 쫓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아버지였다. 한결은 모니터를 껐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쫓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엄마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그때 한결의 방문이 열리고 나윤이 들어왔다. 한결아, 괜찮니? 한결은 고개를 들고 나윤을 바라보았다. 나윤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한결은 아무 말 없이 나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나윤은 따뜻한 팔로 아들을 감싸 안았다. 그녀는 아들이 왜 갑자기 자신에게 안겼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결은 조용히 나윤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엄마? 아빠가 돌아올 거야. 나윤은 한결의 말에 굳어버렸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결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의 말에 숨겨진 진실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날 밤, 나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한결의 말과 6년 전 헤어진 한도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들이 다시 만날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운명을 한결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도진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공허함만 보였다. 그는 6년 전 나윤과의 마지막 만남을 떠올렸다. 오해와 불신으로 얼룩진 이별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자존심과 오만함 때문에 진실을 외면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6년을 보냈다. 한결, 내 아들이었군.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아들을 쫓는 아버지라니 그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까. 한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들었다. 그는 아들을 쫓는 대신 아들을 위해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강 이사였다. 한결의 공격이 강 이사의 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한도진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강 이사를 해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강 이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 나윤과 한결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했다. 김 팀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한도진은 전화를 걸어 김진우에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단호했다. 잠시 후 김진우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계속 해커를 추적하겠습니다. 한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됐네.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 강 이사야. 김진우는 의아해했다. 강 이사님이란요? 그가 지난 6개월간 나윤 씨의 프로젝트를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모두 파헤치게. 한도진의 눈에서 섬뜩한 빛이 번뜩였다. 강 이사가 외부 업체와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 통신 기록,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을 낱낱이 조사해. 단 하나도 놓치지 마. 김진우는 한도진의 지시에 의문을 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을 읽었다. 그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하여 강 이사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다. 강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성진그룹의 보안 사고 이후 그의 사무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비리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특히 나윤에게 보냈던 비열한 메시지들과 협력업체와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들이 걱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를 여러 번 포맷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때 그의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한도진 사장이 들어섰다. 강 이사는 놀라 벌떡 일어섰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쿼항 이사, 자네는 내가 누군지 잊은 모양이군. 한도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뭔지 아나? 바로 정직과 신뢰일세. 강 이사는 한도진의 말에 침을 꿀꺽 삼켰다. 사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전달되는 자네가 나윤 씨의 프로젝트를 가로챈 것은 이미 알고 있네. 한도진의 눈빛은 강 이사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지른 온갖 비리와 부정까지. 나는 자네가 이 회사에 해를 끼친 모든 행동들을 알고 있네. 강 이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한도진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지. 그는 아무도 모르게 철저히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강 이사는 한도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 이사, 자네의 모든 비리 증거는 이미 내 손에 들어왔네. 한도진은 강 이사의 책상 위로 태블릿 PC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강 이사가 협력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금융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이제 자네의 선택만 남았네. 스스로 자백할 건가? 아니면 내가 자네의 모든 죄를 세상에 공개하게 할 건가? 강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태블릿 PC의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흔적을 지워도 한결의 공격이 남긴 흔적과 한도진의 추적이 결합되어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결국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사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봐줄 이유는 없네. 한도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자네가 한 행동은 나윤 씨 한 사람에게만 상처를 준 것이 아니야. 자네는 이 회사의 명예와 미래를 짓밟았네. 그리고 한도진은 자신의 아들 한결을 떠올리며 말을 멈췄다. 그리고 하나이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았네. 강 이사는 한도진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한편 나윤은 자신의 디자인 사무실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결의 말, 아빠가 돌아올 거야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로 강 이사의 이름으로 알 수 없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윤 씨,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사장님께 고백할게. 내가 당신의 디자인을 가로챘고
그 과정에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어. 정말 미안해. 나유는 메시지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 이사가 이런 메시지를 보낼 리가 좀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그녀의 이메일에는 강 이사가 나윤에게 보냈던 비열한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에는 나윤의 프로젝트 파일을 훔치고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윤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한결의 짓이었다. 한결이 강 이사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이 모든 증거들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동시에 그녀는 아들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바로 그때 나윤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도진이 들어섰다. 나윤은 놀라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6년 만에 다시 만난 한도진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지만 6년 전의 냉정함 대신 깊은 슬픔과 후회가 서려 있었다. 나윤 씨? 한도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한도진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한도진은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나윤 씨, 미안하네.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네. 나윤은 한도진의 행동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한도진 씨, 이게 무슨... 내가 자네를 오해했고 자네가 저지르지 않은 잘못 때문에 우리 관계가 끝났네. 그리고 나는 내가 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네. 한도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윤 씨, 내가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네. 그리고 당신과 한결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네. 나윤은 한도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떻게 한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나윤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에서 강 이사의 메시지 알림음이 또다시 울렸다. 나윤애 씨, 사장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끝이에요. 회사에서 나가야 해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나윤은 메시지를 읽고 한도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나윤은 비로소 깨달았다. 한도진이 그녀를 찾아온 이유, 그리고 그가 강 이사를 처리한 이유를, 이 모든 것은 한결의 행동이 낳은 결과였다. 한결이 자신의 작은 손으로 6년 전 찢겨졌던 가족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윤은 무릎 꿇은 한도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녀가 기억하는 그 남자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냉정하고 빈틈없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남자.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낯선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다. 나윤은 그의 행동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한도진 씨, 이러지 마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도진은 고개를 들고 나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 이사가 모든 것을 자백했네. 그가 자네의 프로젝트를 가로챘고 그 과정에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어. 자네는 아무 잘못도 없었네. 내가 6년 전 자네를 오해했어. 나는 자네의 말을 믿지 않았고 자네를 버렸어. 그리고 그 결과 나는 내 아들의 존재조차 몰랐네. 나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한결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 나윤은 강 이사가 보낸 메시지를 떠올렸다. 강 이사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는 것, 그리고 한도진이 강 이사를 처리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한결의 손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나윤은 알고 있었다. 한도진 씨, 어떻게 한결이를 알게 되셨어요? 나윤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한도진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해커를 쫓았네. 성진그룹의 시스템을 공격한 해커를. 그의 코딩 패턴이 왠지 모르게 익숙했어. 그래서 그의 위치를 역추적했지.
그리고 그가 우리 아들 한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 그의 컴퓨터에는 자네의 프로젝트 파일과 우리의 옛 사진이 있었어. 나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한도진이 성진그룹의 사장이자 한결을 쫓는 해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결은 자신을 위해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공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한도진 씨,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윤 씨, 내가 자네를 찾아온 이유는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네. 강 이사는 이미 사직서를 냈고 그의 모든 비리는 세상에 공개될 걸세. 그리고 자네의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는 이제 자네의 이름으로 세상에 발표될 걸세. 내가 자네의 명예를 되찾아 주겠네. 한도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윤은 한도진의 진심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6년 전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한도진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결은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한도진 씨, 저는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나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결이도 당신의 도움 없이도 잘 자랄 수 있어요. 한도진은 나윤의 말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윤 씨, 내가 자네를 도와주고 싶어서 온 게 아니네. 내가 용서를 구하러 왔네. 나는 자네와 한결이에게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네. 그때 나윤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결이 들어왔다. 한결은 아무 말 없이 나윤과 한도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나윤의 손을 잡고 그녀의 등 뒤로 숨었다. 엄마, 괜찮아요. 한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나윤은 한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한도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한도진 씨, 한결이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한결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도 한결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한도진은 나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윤 씨, 무슨 말을? 한결이는 내 아들이야. 출생기록에 내 이름이. 출생기록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난 6년간 한결이의 곁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결이가 아플 때, 힘들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한결이가 태어났을 때, 첫 걸음을 뗄 때, 첫 마디를 할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나윤의 말에 한도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아버지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담긴 서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증거를 내세울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결은 조용히 나윤의 등 뒤에서 나와 한도진의 앞에 섰다. 한결은 한도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빠, 울지 마세요. 한도진은 한결의 작은 손길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아들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결아. 한도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대요. 하지만 한결이는 아빠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한결은 한도진의 손을 잡았다. 아빠, 우리 같이 엄마를 설득해요. 엄마가 아빠를 용서해 줄 때까지 우리 같이 노력해요. 한도진은 한결의 말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졌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들에게서 용서를 구했지만 아들은 이미 그를 용서하고 있었다. 한도진은 한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아들의 손에서 뜨거운 온기를 느꼈다. 그것은 그가 6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였다. 나윤은 한결과 한도진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한결이 한도진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동시에 그녀는 한도진을 용서하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6년 전의 상처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한도진 씨, 저는 아직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결이의 말을 존중할게요.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저에게가 아니라 한결이에게. 나윤의 말에 한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내가 한결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겠네. 그리고 언젠가 자네도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네. 나윤은 한도진의 진심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한도진이 정말로 변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나윤의 휴대전화로 성진그룹의 비서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윤 씨, 사장님의 지시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사회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나윤은 의아해했다. 이사회라니. 그녀는 성진그룹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한도진을 바라보았다. 한도진은 나윤의 눈빛을 읽고 부드럽게 웃었다. 걱정하지 마. 나윤 씨, 이제부터 자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일세. 성진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도진 사장은 단상에 올라섰고 그의 뒤로는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새로운 청사진이 펼쳐져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함께 불신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강 이사가 사임하고 이 미스터리한 해킹 사건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성진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입니다. 한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저는 오늘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진정한 창조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나윤이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나윤은 당당하게 걸어와 한도진의 옆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이사회 멤버들을 마주 보았다. 이분은 나윤 씨입니다. 지난 6개월간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위해 헌신한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한도진의 말에 이사회 멤버들은 술렁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프로젝트는 강 이사에 의해 가로채졌고 그녀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도진은 강 이사가 저지른 모든 비리와 부정행위를 담은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이사회 멤버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강 이사의 사임이 단순한 보안 사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부의 부패가 드러난 결과였다. 이것은 단순한 한 직원의 비리가 아닙니다. 한도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것은 우리 성진그룹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우리의 기업 문화디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도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나윤을 바라보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윤 씨를 모셨습니다. 그녀의 프로젝트를 그녀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진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그녀와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윤은 한도진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었다. 저는 이사님들께 제안합니다. 한도진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나윤 씨를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고 그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녀만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한도진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한도진의 단호한 눈빛과 강 이사의 비리 증거 앞에서 반대할 수 없었다. 결국 이사회는 나윤을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나윤은 단상에 올라섰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사회 멤버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사회 멤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회의가 끝난 후 나윤은 한도진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한도진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한도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나윤 씨,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네. 한도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내가 자네에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 한도진의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한결이 보낸 메시지였다. 아빠, 엄마 잘 부탁해요. 엄마는 아빠가 필요해요. 한도진은 메시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들의 사랑과 응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나윤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 한결이가 보낸 메시지네.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었네. 나윤은 한도진의 휴대전화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한결이 보낸 메시지를 읽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들이 자신과 한도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한도진 씨, 우리 한결이 정말 대단한 아이죠. 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네.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용감한 아이네. 한도진은 나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나윤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윤은 한도진의 손을 잡고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6년 전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결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엄마는 아빠가 필요해요. 나윤은 한도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한도진 씨, 우리 한결이를 위해서라도 노력해봐요. 한도진은 나윤의 말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는 나윤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고맙네. 나윤 씨, 정말 고맙네. 그날 밤, 한도진은 한결을 만나기 위해 나윤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한결의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6년 동안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 그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한도진은 조심스럽게 한결의 방문을 두드렸다. 한결아, 아빠다. 들어가도 될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한도진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한결이 나타났다. 한결은 아무 말 없이 한도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6년 전의 한도진과 똑같았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다. 한결아, 아빠가. 한도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빠, 왜 이제 왔어요? 한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6년 동안 쌓여온 원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한도진은 한결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한결아,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해. 아빠가 너와 엄마에게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어. 한결은 한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빠, 이제 엄마를 울리지 마세요. 이제 엄마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아빠가 엄마와 함께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다면 한결이도 아빠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한도진은 한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결아, 약속할게. 아빠가 이제부터 너와 엄마를 위해 살게. 너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아빠의 유일한 목표야. 한결은 한도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하나가 되었다. 한도진은 나윤과 한결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성진그룹 사장의 위엄이 서려 있는 펜트하우스는 나윤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6년 전 한도진과 헤어진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혼자 힘으로 살았기 때문이었다. 이 거대한 공간은 한때 그들의 사랑이 머물렀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타인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나윤 씨, 불편하겠지만
당분간 여기서 지내주게. 그리고 한결이를 위해서도. 한도진은 나윤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도진에게서 낯선 배려를 느꼈다. 6년 전, 그는 오직 자신의 일과 성공에만 몰두하는 냉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과 한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엄마, 여기 우리 집보다 훨씬 좋다. 한결은 넓은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다. 한결은 아빠를 용서했고, 이제는 아빠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날 저녁, 한도진은 직접 요리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향했다. 나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도진은 요리라고는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쩔쩔매며 냉장고를 뒤적거렸다. 한도진 씨, 제가 할게요. 나윤은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나윤 씨. 내가 해주고 싶어. 6년 동안 내가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네. 한도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나윤은 그의 진심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한도진의 옆에 서서 그를 도왔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한결은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식사를 마친 후 한결은 한도진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빠, 이제 엄마와 화해하세요. 엄마는 아직 아빠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더 노력해야 해요. 한도진은 한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나윤을 바라보았다. 나윤의 눈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윤 씨, 우리가 헤어졌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네. 한도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그때 자네가 내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돌렸다고 오해했네. 강 이사가 나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어. 그는 자네의 재능을 질투했고 자네를 회사에서 내쫓으려 했네. 나윤은 한도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강 이사가 그들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그녀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강 이사가 자신을 괴롭힌 이유가 단순히 그녀의 능력을 시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한도진에게까지 손을 뻗쳤다는 사실에 그녀는 분노를 느꼈다. 한도진 씨, 저는 당신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한도진은 고개를 숙였다. 맞아. 내가 어리석었어. 나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자네의 말을 듣지 않았네. 나는 그때 너무 오만했어. 나는 나의 성공에만 집착했지. 자네의 진심을 보지 못했네. 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6년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한도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 때문에 겪었던 고통을 잊을 수 없었다. 한도진 씨,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나윤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한도진은 나윤의 말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나윤이 자신을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윤에게 다가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경계심을 잃고 멈춰섰다. 그때 한결이 한도진의 손을 잡았다. 아빠, 괜찮아요. 엄마도 아빠를 용서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한결의 말에 한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들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그는 나윤에게서 한 발 물러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때까지 그녀의 곁에서 기다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한도진은 이사회에 나윤을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성진그룹 내부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다양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강 이사의 몰락과 나윤의 등장을 두고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도진은 그 어떤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나윤과 한결만을 생각했다. 나윤은 성진그룹에 출근하여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넓고 쾌적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한결이 심어놓은 폭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결에게 연락했다. 한결아, 이제 그만해. 아빠가 모든 것을 해결했어. 한결은 나윤의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아직이에요. 강 이사가 아직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나윤은 한결의 말에 의아해했다. 강 이사는 이미 사직서를 냈는데 무엇을 지켜본다는 걸까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로 강 이사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 나윤 씨, 당신이 나를 몰락시켰군.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갈 거야. 당신의 프로젝트, 당신의 명예. 그리고 메시지의 마지막은 의미심장한 미소 이모티콘이었다. 나윤은 강 이사의 메시지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한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결아, 강 이사가 이상한 메시지를 보냈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한결이가 엄마를 지켜줄게요. 강 이사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뿐이에요. 한결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나윤은 한결의 말에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한도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고민했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 이사의 모든 비리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한결이라는 강력한 지원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윤은 강 이사의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보관했다. 그녀는 강 이사가 다음으로 어떤 수를 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강 이사가 자신에게 접근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는 강 이사의 마지막 공격을 막아낼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강 이사의 마지막 공격이 한결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강 이사의 불안한 눈빛은 나윤의 사무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성진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한 6세 천재 해커가 나윤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복수를 꿈꿨다. 단순한 복수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는 한도진과 나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파괴하고 싶었다. 그것은 바로 한결이었다. 그는 비열하고 교활한 계획을 세웠다. 한결이 컴퓨터 천재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결이 가장 좋아할 만한 미끼를 던지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성진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마스터 키였다. 물론 그 마스터 키는 가짜였다. 그것은 한결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그의 모든 정보를 빼내고 나아가 그의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는 덫이었다. 나윤은 퇴근 후 한결을 데리고 한도진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한도진은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나윤과 한결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한결은 아빠가 준비해준 게임용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즐겼다. 한결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다. 밤이 깊어지고 나윤은 한결을 재운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강 이사가 보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거야. 그녀는 한도진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도진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강해졌다고 믿었다. 바로 그때 한결의 방에서 컴퓨터가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윤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한결은 이미 잠들었을 시간이었다. 나유는 조용히 한결의 방으로 다가갔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컴퓨터 화면에 푸른 빛이 새어나왔다. 나유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한결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다. 한결아, 왜 아직 안 자고? 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결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엄마, 잠깐만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나윤은 한결의 뒤에 서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리고 화면 한쪽에는 프로젝트 헬리오스라는 이름의 폴더가 열려 있었다. 나유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한도진이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이름이었다. 강 이사가 나윤의 프로젝트를 가로채면서 이름을 바꿨던 것이다. 한결아, 그거 만지지 마. 위험해. 나윤은 다급하게 외쳤다. 엄마, 괜찮아요. 이게 강 이사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에요. 이 파일을 열면 강 이사가 숨겨놓은 모든 비밀이 드러날 거예요. 한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유는 한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한결은 이미 엔터키를 눌렀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화면에는 환영합니다. 천재 해커님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리고 그 메시지 아래에는 알 수 없는 코드가 실행되기 시작했다. 한결은 곧바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파일은 단순히 강 이사의 비밀을 담은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결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그의 모든 정보를 빼내려는 악성 코드였다. 한결은 즉시 코드를 멈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악성 코드는 한결의 컴퓨터를 완전히 장악했다. 젠장. 한결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강 이사의 마지막 발악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나유는 한결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다. 한결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 엄마, 강 이사가 저에게 덫을 놓았어요. 이 파일은 바이러스예요. 제 컴퓨터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저의 모든 정보를 빼내가고 있어요.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강 이사가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결이를 노렸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녀는 즉시 컴퓨터를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컴퓨터는 스스로 전원을 차단하고 화면에는 게임 오버라는 메시지가 떴다. 나윤은 한결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결아,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엄마, 강 이사가 제 위치를 알아냈어요. 한결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곧 찾아올 거예요. 나유는 한결의 말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강 이사가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한도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한도진은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유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6년 전의 자신처럼 무력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나유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강 이사였다. 나유는 한결의 손을 잡고 방문을 잠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결아, 괜찮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한결은 나윤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오만함이 엄마를 위험에 빠뜨렸다. 현관문 밖에서는 강 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윤 씨, 문 열어. 내가 너희를 만나러 왔어. 네 아들, 천재 해커 한결이가 나를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거야. 나윤은 방문을 잠근 채 한도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도와주세요. 강 이사가 한결이를 노리고 있어요. 그녀는 한도진이 이 메시지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한도진이라는 강력한 지원군이 있었다.
그녀는 한도진을 믿었다. 그는 자신과 한결을 지켜줄 것이다. 한편 한도진은 늦은 시간까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의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는 나윤이 보낸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한도진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나윤의 메시지를 본 그는 경악했다. 그는 즉시 나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한도진은 미친 듯이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달려갔다. 그는 나윤과 한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상상하며 불안해했다. 현관문 앞에는 강 이사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한도진은 강 이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강 이사,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글쎄요. 사장님께서 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사장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강 이사는 한도진을 조롱했다. 한결이, 사장님의 귀여운 아들이 저의 덫에 걸렸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저의 것이 될 겁니다. 한도진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강 이사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려 했다. 그러나 강 이사는 재빨리 몸을 피했다. 사장님, 흥분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사장님의 아드님과 놀고 싶었을 뿐입니다. 강 이사는 조용히 사라졌다. 한도진은 미친 듯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한도진은 한결의 방으로 달려갔다. 방문은 잠겨 있었다. 한도진은 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결과 나윤은 사라졌다. 한도진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 그는 6년 전처럼 다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결과 나윤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는 강 이사의 마지막 발악에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한도진은 미친 듯이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갔다. 그의 심장은 분노와 공포로 쿵쾅거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나윤과 한결을 다시 한번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자책했다. 그는 6년 전 나윤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녀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한도진은 곧바로 김진우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폭풍 같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김 팀장, 지금 당장 강 이사의 위치를 추적해 그의 모든 통신 기록,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CCTV 기록까지 전부 다 뒤져. 단 1초라도 늦으면 자네 자리뿐만 아니라 자네 목숨도 위험할 거야. 김진우는 한도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냉기, 어린 분노의 전율을 느꼈다. 그는 한도진이 이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즉시 팀원들을 소집하여 강 이사에 대한 대규모 추적 작전을 시작했다. 나윤은 차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강 이사는 한결을 조수석에 앉히고 자신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강 이사의 옆에는 그가 고용한 건장한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한결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은 나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빠가 우리를 구하러 올 거예요. 한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나윤은 한결의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한결이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이 강해졌다고 믿었지만 결국에는 한결과 한도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다. 강 이사, 당신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나윤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한도진 씨는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강 이사는 나윤의 말을 비웃었다. 나윤 씨,
아직도 그 남자를 믿나. 그 남자는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가 우리를 구하러 올 거라고 헛된 희망일 뿐이야. 아니요. 당신은 한도진 씨를 몰라요. 나윤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는 이제 변했어요. 그는 우리 가족을 지킬 거예요. 강 이사는 나윤의 말에 더욱 큰 소리로 웃었다. 가족 하하하. 웃기는군.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가족을 논할 자격이 있나. 당신의 아들은 내 모든 것을 파괴했어. 이제 나도 당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차례야. 그때 강 이사가 운전하는 차량의 내비게이션 화면이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화면에는 아버지가 오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다. 강 이사는 놀라 핸들을 놓칠 뻔했다. 그는 미친 듯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만 그의 핸드폰은 이미 먹통이 되어 있었다. 젠장, 한결이 네가 한 짓이지? 강 이사는 뒤돌아보며 한결에게 소리쳤다. 한결은 아무 말 없이 강 이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한결은 이미 채 타기 전부터 강 이사의 차량 내비게이션과 핸드폰을 해킹해 놓았던 것이다. 그는 강 이사가 자신을 납치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때 한도진의 차량이 강 이사의 차량을 추월했다. 한도진의 차량은 강 이사의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강 이사는 당황하여 급정거했고 한도진은 차에서 내려 강 이사의 차량으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걱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 이사, 당장 차에서 내려. 한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강 이사는 한도진의 눈빛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한도진이 이렇게까지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강 이사는 차에서 내리려 했지만 그가 고용한 남자들이 그를 막아섰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강 이사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저는 그저 나윤 씨와 아드님과 잠깐 산책을 하려 했을 뿐입니다. 거짓말 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네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한도진은 강 이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맹수처럼 위협적이었다. 네가 감히 내 가족에게 손을 대. 강 이사는 한도진의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옆에 있는 남자들에게 명령했다. 어서 저자를 막아. 남자들은 한도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한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강 이사가 고용한 남자들과 맞서 싸웠다. 한도진은 싸움에 능숙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주먹에는 나윤과 한결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남자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그때 강 이사는 차에서 내린 후 한결을 인질로 잡았다. 그는 한결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말했다. 한도진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네 아들 목숨은 보장 못해. 한도진은 강 이사의 행동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눈은 분노와 함께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무력함을 느꼈다. 강 이사, 당장 한결이를 놓아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게. 한도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하하, 늦었어. 한도진,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너와 내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 내가 모든 것을 잃었던 것처럼 너희도 모든 것을 잃어야 해. 강 이사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때 한결은 강 이사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다. 강 이사는 한결의 팔을 잡고 다시 끌어당겼다. 한결은 넘어졌고 그의 작은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나윤은 비명을 질렀고 한도진은 강 이사에게 달려들었다. 이 자식, 감히 내 아들에게 손을 대. 한도진은 강 이사의 주먹을 날렸다. 강 이사는 한도진의 주먹에 맞아 쓰러졌다. 나윤은 한결에게 달려가 그를 안아주었다. 한결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한결아, 괜찮아. 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도진은 강 이사를 발로 밟고 소리쳤다. 내 놈,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을 다치게 했어.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줄 거야. 한도진의 분노에 찬 외침이 밤하늘을 울렸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소리가 들려왔다. 김진우 팀장이 신고를 하고 한도진의 위치를 추적한 것이다. 경찰들이 달려왔고 강 이사는 체포되었다. 한도진은 강 이사를 보며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강 이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말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너는 네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윤은 한결을 안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한도진은 나윤과 한결의 뒤를 따랐다. 그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것은 강 이사를 때린 주먹에서 나온 피가 아니라 그가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기 위해 흘린 피였다. 한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작은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한도진과 나윤은 침대 양쪽에 앉아 한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한도진의 눈은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고 나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는 한결이 다친 것에 대해 자신을 자책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도진에게 모든 것을 말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결아, 괜찮아. 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괜찮아요. 아빠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한결은 나윤의 손을 꼭 잡았다. 한도진은 한결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한결아, 미안하다. 아빠가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한결은 한도진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는 우리를 위해 싸워줬어요. 아빠는 이제 영웅이에요. 한결의 말에 한도진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나윤을 바라보았다. 나윤의 눈에도 한도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한도진은 모든 것을 해결했다. 강 이사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처벌받았고 그의 비리는 세상에 공개되었다. 성진그룹은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한도진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로 인해 위기를 극복했다. 나윤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녀의 프로젝트는 그녀의 이름으로 세상에 발표되었다. 한도진은 나윤과 한결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싶었다. 그는 나윤에게 성진그룹의 핵심 임원 자리를 제안했지만 나윤은 거절했다. 한도진 씨, 저는 제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당신의 도움이 아니라 저의 능력으로. 나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감사히 받을게요. 한도진은 나윤의 결정에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당당함과 자존감에 더욱 반했다. 그는 나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나윤과 한결의 곁에서 그들을 지켜보기로 했다. 며칠 후 한결은 퇴원했고 세 사람은 다시 한도진의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한도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나윤과 한결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하고 빈틈없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다. 한결은 아빠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었고 한도진은 아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윤은 한도진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나윤은 어느 날 밤 한도진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한도진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도진은 나윤의 말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나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나윤 씨,
고맙네. 정말, 정말 고맙네. 그날 밤, 두 사람은 6년 동안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한결은 그들을 지켜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찢겨졌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다. 몇 년 후, 나유는 자신의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의 회사는 승승장구했고, 그녀는 성공적인 여성 사업가로 성장했다. 한도진은 나윤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는 나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했다. 한결은 여전히 컴퓨터 천재였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좋은 곳에 사용하기 위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몰두했다. 그는 자신의 아빠와 엄마처럼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세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의 식탁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한도진은 나윤과 한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윤 씨, 한결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한결이 덕분이야. 한결이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오해하고 살았을 거야. 나윤은 한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었다. 맞아. 우리 아들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 한결은 엄마와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작은 손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그것은 가족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손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